팩트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팩트 체크의 본령, 즉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의사과장이 김도욱 원내 수석 부대표에 전달한 종이 한 장. 이것이 바로 의사일정 협의라는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종이 쪽지 전달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예,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누리당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잡아서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예. 9월 23일, 24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일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그날 본회의는 24시, 그러니까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려면은 8차에서 9차로 바뀌었잖아요. 예. 차수 변경, 일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저 일정을 변경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예. 현재 국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회계 의사 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종이 한 장이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네. 협의는 의논이 아니냐. 그러니까 따라서 종이 한 장 해놓은 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사 일정을 전달한 것이 협의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들어보셨고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반박 논리가 이겁니다. 그게 협의다. 의장이 의사 전달을 하는 과정 자체가 협의다. 그러니까 종이를 보내든 팩스를 보내든 협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총 3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선 2010년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첫 번째, 국회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에 맞지 않아서 무효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왼쪽이요. 바로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고요. 예. 오른쪽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거 뭐 그러니까 당 이름을 빼놓으면 그 어느 당이 얘기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하고 반대죠. 입장만 바뀌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이게 불과 6년 전의 일인데 왜 이런 입장들이 나왔느냐?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파병 동의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처리는 됐죠. 박희택 국회의장이 의장 맡고 있었고요. 민주당에게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이거는 협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이게 결정됐습니다. 이렇게요. 협의의 개념은 의견의 교환 수렴 절차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한테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화로 통보한 것도 협의로 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협의 방식의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인가요? 헌재에서?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도 있는데요. 이게 2006년인데 당시에는 어느 당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왼쪽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완전한 무효다. 예. 오른쪽 다른 정당이 합의해 처리하면 날치기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아니냐. 자, 한나라당이 나왔으니까 답은 나왔네요. 예. 왼쪽은 한나라당, 오른쪽이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예. 2010년에는 또 이렇게 입장이 서로 바뀐 건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06년 사학법 개정안 처리가 됐는데 김원기 열린우리당 출신이죠. 의장이 한나라당에게 의사 일정을 통보를 하면서 서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또 한나라당이 이거 협의가 아니다 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대하던 한나라당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예. 두 번째, 한나라당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변경하였더라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법 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건데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와 있었다는 점도 헌재 판단의 요인이 됐습니다. 예.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문제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요즘 같은 상황으로 또 치환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올지 대충은 알긴 알겠습니다만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협의가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본 결론이네요.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고요. 그런 취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2004년인데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력적인 공개 투표로 원천 무효다. 지금 왼쪽은 다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 국회에 부여한 헌법상의 권능이다. 왼쪽은 열린우리당, 오른쪽은 한나라당의 논평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때인데요. 2004년 3월 12일에 박관용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에게 본회의 일정을 통보하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예. 그 뒤에 극한 반대 속에서 탄핵안이 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탄핵은 안 된다는 거였지만 예. 이 의사 일정 통보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건 뭐 그 당시 헌재가 뭐 당시 집권당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보면 결론은 이제 의사 일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 모든 사례가 그렇습니다. 네. 혹시 반대 사례는 없습니까? 반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거 잘 찾아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요. 예. 국회 권한심판쟁의 청구 건수를 전수조사했고 예. 그 안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일정에 대해서 누가 권한이 있느냐 이걸 다 찾아봤는데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왜 중요하냐면 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권한은 여기 있다 하거나 여기 없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최상위 기구입니다. 예. 저희가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요. 꼭 의사일정 협의 문제뿐만 아니라 총 20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1990년 이후로 왔는데 예. 그중에서 받아들여진 것, 온전히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법을 만든 의원들이 그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다루고 또 결국은 헌재의 판단을 이렇게 구했던 모습, 그리고 여야의 위치만 바뀐 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학자분들한테도 좀 의견을 많이 구했죠? 네, 저희가 헌법학자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